This summer, a very special house was opened to American youths attending the summer camp, 숲속의 호수. 숲속의 호수 is a Korean language immersion camp in the U.S. state of Minnesota, where young Americans from the age of 8 to 18 learn about Korean culture, history, food, sports, and even K-pop dancing, all entirely by speaking Korean throughout their stay. So far, the Korean language program was run with borrowed facilities of other language camps, but finally, they got their own space. A breathtaking structure that reflects the beauty and philosophy of the traditional Korean house, the hanok. Our globalist today is the architect who headed this project, Yu Byung-an, the principal architect of the Archi Group, Ma. 유 대표님 반갑습니다. Welcome to the Globalists.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숲속의 호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은 이런 캠프가 존재하는지조차도 모르는 것 같은데 대표님은 이 캠프를 어떻게 처음 알게 되시고 어떻게 이 프로젝트를 맡게 되셨나요? 한 10년 전쯤에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큰 핸드백 제조 회사가 있습니다. 시몬느라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자체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0914라고 하는 자체 브랜드를 이제 하나 새로 만드시게 됐고요. 그 프로젝트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서 회장님께서 미국 미네소타에 이런 한국어 마을을 건립을 하는데 유 대표가 한번 초안을 만들어서 먼저 제안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이제 제안을 드렸고 다행히 이제 그 제안을 미국 측 학교에서 굉장히 좋아해 주셔서 네. 미국의 한국의 건축가가 가서 미국 건축가를 이제 로컬 아키텍으로 같이 협업하는 경우는 굉장히 흔하지 않은 경험이어서 그죠? 저한테는 굉장히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 작업이 얼마나 걸렸어요? 7년 정도 걸렸습니다. 네. 7년이요. 네. 그래서 올 여름에 완성을 하고 오픈하고 집들이 같은 것도 하고 막 다 하셨다고 그래요? 굉장히 감회가 다르셨겠어요? 네, 한 설계 기간이 워낙에 길었기 때문에 미국에도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고요. 처음에는 이게 지금 저희가 설계한 게 마을이다 보니까 건축물 자체가 한 10여 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완성된 건 아니고요. 한 4채 정도의 메인 건물이 완공이 됐고 이제 2채의 기숙사 건물까지 됐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학생들을 받게 됐으니까 아주 작은 세레모니를 하자라고 해서 시작된 건데 거나한 오프닝이 글쎄 됐습니다.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조그마한 집들이라 네네네. 생각했는데 큰 행사가 돼버렸어요. 네네. 아주. 오픈을 하시니까 뿌듯도 하고 앞으로 또 지금 아직 완성된 건 아니니까 하실 일도 많고 느낌이 다르셨을 것 같아요. 서운한 감정과 또 뿌듯한 그런 보람도 느끼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완성이 된 그런 오프닝 세레머니가 아니니까 앞으로 끝날 때까지 더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다짐 그리고 오신 분들의 어떤 반응들이 굉장히 좋아서 저도 굉장히 큰 책임감을 좀 느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준공하는 날이 건축가가 그야말로 주인공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제가 주목을 받는 좀 굉장히 무거운 자리였습니다. 저한테는. 네. 저도 이제 그 건축물 사진을 봤는데 참 특이해요. 근데 그 마을 전체를 이제 설계를 하시고 그 안에서 이제 몇 채가 이제 완공이 돼서 학생들을 받아들였는데 그 전체적인 컨셉 같은 거는 어떻게 잡으셨나요? 거기가 저도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1961년서부터 운영이 되는 비영리 단체고요. 15개국어 랭귀지 코र्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7개의 마을이 지어져 있고 그리고 한국이 8번째이자 아시아 국가로는 이제 최초의 랭귀지. 제가 기존에 있는 그 마을들을 좀 리서치를 했는데 프랑스, 독일, 러시아 다 그 나라의 색상 그리고 또 형태 그런 것들로 아주 보자마자 이건 러시아 마을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국 마을을 어떻게 할까? 그렇다고 한국에서 기와 같은 자재를 가지고 가서 그대로 한옥을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거는 한국의 공간을 좀 느끼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옥의 어떤 그 철학과 본질, 뭐 차경이라든지 혹은 자연의 어떤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자연과의 조화를 이룬다든지 또 한옥이 공간에서 공간을 움직일 때 서양 건축은 그냥 선하고 면이에요. 예를 들면 도로에서 프라이빗 프로퍼티를 들어갈 때 그냥 문 하나를 열면은 이제 되죠. 그런데 한국은 항상 지붕이 덮여져 있는 비를 맞지 않는 공간을 통해서 이제 공간을 이동을 하고요. 예를 들면 안방에서 사랑채를 갈 때도 대청마루를 하고 하는 공간을 거쳐서 가게 되죠.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현대 건축, 특히나 이제 미국의 어떤 목조 건축 양식을 빌어서 한국의 공간을 만들어 보자. 지금 말씀하신 그 공간이 저는 좀 특이한데 차경이라는 건 또 굉장히 무슨 컨셉이세요? 차경은? 차경이라고 하는 거는 내 주변에 있는 자연, 경관들을 내 정원으로 삼자라고 하는 우리 옛 선조들의 어떻게 보면 선비 정신 같은 거죠. 특히나 서양 건축에서의 정원은 사실 약간 그 정복하는 의미죠. 그래서 아주 나한테 맞는 그런 잉글리시 정원이라든지 프렌치 정원. 그런데 사실 한국의 정원은 그런 것들하고 많이 다르죠. 그런 것들을 좀 살려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경이란 거는 다른 데에 있는 경치를 빌려온다라는 거니까 내가 바라볼 때 있는 경치를 그냥 여기 경치를 보가 아니라 멀리 있는 멋있는 경치까지도 내 경치라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든다라. 네,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지금 그 숲속의 호수를 보니까 그 주변에 Turtle River Lake라는 자연도 경관도 있고 그런데 그 주변의 자연과는 어떤 식으로 어우러지게 생각을 하셨나요? 가서 보고 그 호수가 저는 맨 처음에 이게 호수가 아니라 바다인 줄 알았는데요. 스케일 자체가. 이게 원래 스케일이 그렇잖아요. 건드려야 되는 최소한의 것들만 훼손을 하고 그리고 거기 있는 나무의 높이 같은 것들을 넘지 않게끔 예를 들면 기존의 다른 마을 같은 경우에는 2층짜리, 3층짜리 건물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기능을 담아냈었는데요. 저는 단층짜리 건물로 오히려 여러 개의 채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자연들의 어떤 훼손을 최소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터틀 리버 레이크 그 바로 앞에 한 채만은 제가 진짜 한옥에서 그 호수를 바라보면서 자연의 어떤 위대함을 좀 느꼈으면 하는 그런 설계를 했습니다. 네, 그 대표님의 이런 생각과 이런 것을 이제 실현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런 철학을 설득하는 것도 조금 쉽지 않았을 것 같고, 뭐 자재라든지 그런 걸 구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한옥이라는 걸 모르니까요. 그 미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설명을 해도 왜 이걸 돌아가야 되지? 왜 여기서 바로 문을 열면 바로 나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도면으로 또 말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머리로 이해를 시켜서는 이해를 시킬 수가 없겠구나. 가슴으로 느끼게끔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프로젝트 시작하고선 1년 정도 후에 학교 관계자하고 미국의 로컬 아키텍 그리고 미국의 또 랜드스케이프 로컬 아키텍을 한국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매년 학예 워크숍을 전라도하고 경상도 쪽에 전통 건축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학예 워크숍을 가는데요. 거기에 동행을 시켜서 종묘라든지 또 부석사, 봉정사, 하회마을, 병산서원, 뭐 화엄사까지 그래서 거기를 같이 투어를 하고 또 공간에 대한 설명들을 하면서 이해를 시키는 과정을 거쳤죠. 네. 근데 굉장히 그분들의 시각 자체가 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미국적인 어떤 시각보다 많이 바뀐 거를 느끼셨네요. 네. 그러니까. 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한옥뿐이 아니라 한국의 건축 양식에 대한 글로벌화
같은 가능성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평상시에도 한옥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한옥의 공간을 그대로 지금 재현해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한국보다 먼저 세계 건축계의 두각을 내고 있는 뭐 9명의 프리츠커상을 배출한 일본 같은 나라를 보면은 일본의 어떤 건축 문화 그 특유의 어떤 일본스러움을 현대 건축에 녹여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한옥이 가지고 있는 한옥의 철학, 또 공간의 본질 그런 것들을 현대 건축에 좀 녹여내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건축가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시도들과 경험들을 해야 되는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지금 한국이 너무 많은 이슈가 될 만한 공공건축이라든지 대규모 시행 프로젝트들이 세계적인 건축가들에게 굉장히 많이 편중돼 있다라는 거. 지금 말씀드렸던 한국 건축이 해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한국 건축가들이 기량이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기회들을 좀 얻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근데 어떻게 해야지 이런 기회를 좀 더 한국 건축가분들한테 줄 수 있을까요? 지금 그 한국 건축의 어떤 구조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분들의 어떤 그 건축에 대한 시선이나 문화가 바뀌어야 되겠죠. 저만 해도 지금 클라이언트 분들이 오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빨리빨리 언제 입주 가능, 몇 평, 방 몇 개, 화장실 몇 개, 이런 what에 대한 것들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훨씬 더 중요한 게 how입니다. 그리고 why, 내가 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지, 내 삶이 어떻게 나이 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먼저 해주셔야 그래야지만 좋은 건축물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대표님, 지금 그 숲속의 호수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이 모든 게 대표님이 건축 설계사로서의 철학과 이것이 다 반영이 되는 거고, 국내에서도 사실 대표님 생각에는 이거는 내 자식이다라고 얘기할 만한 작품들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세요. 뭐 저는 이슈가 될 만한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많이 하거나 그런 건축가는 아닌데요. 15년 전쯤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어떤 시골 마을에 그런 아주 작은 성당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성당? 울산에 있는 인보 성당입니다. 아주 작은 성당이긴 하지만 성당의 본질이 뭘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성당이라는 게 어떤 종교 단체의 그런 건축물이 아니라 사실 커뮤니티 공간이기도 했고요. 인간의 어떤 희노애락을 치유해주는 공간이어야 하고, 캐톨릭 신자가 아닌 마을 사람들도 와서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제기차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장례식을 좀 해드릴 수도 있고, 그런 걸로 설계를 했는데 그게 또 공간지에서 소개도 되고, 또 100대 건축가 뭐 해서 전시도 하게 되고, 그런 성당도 있고요. 또 호텔 4월이라고 아주 작기는 하지만 제가 평상시에 호텔에 가지고 있었던 불만, 그러니까 복도를 지나갈 때 뭐 방에서 TV 소리라든지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 방문을 열었을 때 바로 침대가 보인다든지, 그리고 이제 발코니가 없어서의 어떤 답답함,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설계를 했는데요. 그게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주목을 받아서 그 이후에 호텔을
빨간색 벽돌로 짓는 게 아주 유행이 될 정도로. 그런 걸 보면은 대표님의 그 건축 양식은 이 건축 양식이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굉장히 많이 집어넣으시는 것 같으세요? 네, 저는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본질인 것 같아요. 이 건축물이 생겨나야만 하는 본질, 이유, 왜라는 생각을 늘 작업을 할 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프로젝트 문의가 있기는 하지만 또 대규모 프로젝트들도 있고요. 제가 이거는 제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이분들이 원하는 것처럼 뭔가 경제성인 부분 그런 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제가 과감하게 안 하세요? 거절을 하기도 하고요. 그거랑 대표님이 동네 건축가로 나가시는 거랑은 일맥상통하나요? 저는 한국 건축 문화가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뭐 세계적인 건축가 분들이 한국에 와서 큰 대형 프로젝트나 이슈가 될 만한 프로젝트를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내가 다니는 약국 건물, 내가 가는 시장, 골목 이런 건축물들의 퀄리티가 높아져야지만 우리 한국의 어떤 건축 문화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공간이 주는 감동이 공간이나 건축물의 사이즈하고 저는 비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50년, 100년 뒤에 길을 걷다가 저 아주 작은 건물 혹은 저 빌딩 누가 설계한 거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을 만드는 건축가가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동네 건축가다라는 말을 하고 다니곤 합니다. 근데 저도 굉장히 동감은 하는데요.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그만큼의 하나하나를 정말 생각해서 만든 건물이 오래 가야 되는데 그게 오래 가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맞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늘 현실에서의 이제 고민이긴 한데요.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어떤 프로젝트를 맡아가지고 리노베이션 프로젝트였습니다. 진행을 하다가 철거 현장에 제가 가서 보고 철거를 중단을 시키고 설계를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이 120년 정도 된 건물이었는데요. 벽체를 철거했더니 보이지 않는 부분이었는데 이 전기의 어떤 배관, 배선이 너무나도 FM으로 시공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다가 와, 이게 내가 만든 건축물이 50년, 100년 뒤에 누군가 리노베이션을 하려고 했을 때 이래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철거를 멈추게끔 할 만큼의 가치가 네, 보일까라는. 너무 사실은 아름다웠습니다. 기능적으로도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설계를 다 바꿨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게 한국에 와서도 시간이 주는 가치에 굉장히 좀 가치를 두고 돈을 주고 살 수 없거든요. 시간이 쌓여서 만들어내는 그런 아름다움은 그런 건축물을 만들자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제가 얼마 전에도 수녀원과 어떤 성당 의뢰를 맡아서 갔을 때 수녀님들이 이게 40년 된 건물이어서 다시 지어야 돼요 라는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수녀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40년 돼서 다시 지어야 되는 게 아니고 잘못 지었기 때문에 40년 전에 잘못 지어졌기 때문에 다시 짓는 건데 지금 또 다시 쉽게 생각하시면 3, 40년 뒤에 후배 수녀님들이 또 다시 지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유럽에 가면은 몇백 년 된, 몇천 년 된 건축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근대 국가에서 빨리빨리 발전을 해서의 어떤 장점도 있었지만 그 시대 때 기능적으로만 양을 담기 위한 양을 포커스를 맞춰서 만들다 보니까 생겨난 것들을 이제는 좀 바꿔나가야 되는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는 빨리빨리 마음가짐으로 그냥 시작을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긴 해요. 바자회로 대표님이 너무 유명해지셔가지고 제가 바자회는 어쩔 수 없이 여쭤봐야 돼요. 16년째 네네. 한다고 그러는데 16년 창고 동안. 세일이라고 그죠? 네, 16년 동안 벌써 30번 했네요. 네, 30번. 제가 사실 뉴욕에 있을 때 좀 늦은 나이에 유학을 갔어요. 29살에 결혼까지 하고 가서 이제 아이들 낳고 지내다 보니까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게 이 도움받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자. 도움을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부끄러운 거지. 도움받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고 나중에 내가 더 큰 도움을 사람들한테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어떤 뉴욕에서의 그런 프리마켓 같은 것들을 좀 해보자. 그래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저희가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때 저희 회사가 있는 마포구의 보육원이라든지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그 수익금을 전달을 하고 그리고 선물을 사주는 게 저희 회사 이제 종무식이자 1월 2일 날 저희가 북한산에서 시무식을 하는데 그때까지 한 열흘 정도 회사 네네. 문을 닫죠. 대표님 말씀하신 뭐 곳곳에 대표님의 그 건축에 대한 철학이 들어가 있지만 대표님이 어떤 회사로서의 계속 추구하는 건축의 철학을 어떤 데에다가 두세요? 저희 회사 슬로건이 이제 시간을 초월하는 뭐 건축, 뭐 그래서 The Architecture That Transcends Time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 건축 설계 사무소가 설립자의 이름이나 이니셜들을 집어넣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그 마스터스 그리고 마이스트리들이 모여서 마스터 아키텍트 역할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MA를 했고요.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건축 집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제가 뭐 이 세상에 없을 시기에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지속 가능한 그런 사무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런 좀 시간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회사를 만들고자 하는 게 저희 회사 이름의 의미입니다. 오랫동안 말하는 것이 주는 의미가 네. 오랫동안 갈 수 있도록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철학을 이제 다시 숲속의 호수로 생각한다면 숲속의 호수는 먼 미국의 땅에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한 부분이고 또 대표님의 철학의 한 부분이 담겨져 있는데 그 마을이 주는 또 상징성이 대표님한테는 좀 특이한 게 있나요? 처음에는 제가 이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재미교포 2세나 3세 중에 한국어가 좀 서툰 친구들을 위한 곳인가라는 생각을 하고선 갔다가 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학교를 운영하는 분들이 다 미국 분들이셨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친구들을 우리나라의 친구로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미국 분들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좀 미안한 마음 그리고 어떤 사명감 같은 것들을 좀 같이 느꼈고요. 저도 저희 클라이언트 분들이나 이런 분들께 소개를 하고 뭐 펀드레이징도 좀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모든 한국 분들은 다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네. 앞으로 그러면 완성을 몇 년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세요? 뭐 그거야 정말 펀드레이징의 어떤 시기하고 맞물려서 가는 건데요. 저희가 요번에 미국 가서 회의를 했을 때는 우리가 5년 안에는 한번 맞춰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12년 동안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5년 안에 맞춰도. 네. 어유 정말 장기 프로젝트이시네요. 하여튼 저희가 그 끝날 때쯤 또 다시 한번 모실게요. 대표님 꼭 오세요. 나중에 이제 그 정말 완성된 모습의 숲속의 호수를 한번 저희가 그 같이 조명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And that's it for me. I'll be back next week with another globalist who's putting Korea on the map. 손지혜 out.